예, 지금 시간 2021년 11월 11일 목요일 오전 11시 7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카메라 출동의 이상로입니다. 이곳은 서울에 있는 대검찰청 앞입니다. 대검찰청 앞에서 보니까 이 화환이 한 100여 미터 정도 줄을 서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화환인가 봤더니 대장동 특검하라, 이런 화환입니다. 그래서 대장동 특검에 관한 국민들의 염원이 굉장히 뜨겁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20여 분 전에 이미 대검찰청 안에 들어가서 민원실에서 그 고발장을 접수시켰습니다. 그 고발장 접수시킨 내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예, 그 피고발인은 국민의힘 이준석, 그 다음에 정홍원 등 7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준석 당대표, 정홍원 이번 경선관리위원장, 그리고 한기호 경선관리부위원장, 그 다음에 문상부라고 하는 경선관리위원, 이렇게 4명의 국민힘 관계자와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직원 셋, 이렇게 해서 모두 7인을 고발했습니다. 죄명은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권리남용, 직권 행사 방해 및 강요,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손괴 또는 은닉, 그 다음에 위계 및 위력에 의한 국민임 당내 경선 업무 방해, 그리고 위계 사실에 의한 국민임 당내 경선 자유 방해, 좀 죄목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죄목으로 오늘 아침에 고발을 했습니다. 좀 내용을 설명드리면, 굉장히 우리가 지난번 4.15 총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런 데서 총선에 개입을 했잖아요. 이번에는 대선에 개입을 하는데 어떻게 개입을 하는가 하면 야당 경선에 개입을 했어요. 야당 경선에 개입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 허위로 공문서를 만들었습니다. 허위 공문서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얘는 접수증이고요. 아까 접수시킨 접수증입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명의로 허위 공문서를 이준석 당대표 앞으로 내려보냈습니다. 뭐 좀 카카오스 찍으면 더 잘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예. 여기 보면 우리나라에는 여론조사가 2가지 종류의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선거법에 투표권을 주고 당내 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가 있고, 하나는 그냥 선거에 관한 일반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도 매일 나오죠. 뭐 예를 들어 윤석열 후보가 뭐 몇 프로 앞섰다, 이건 매일 하는 겁니다. 그것을 공직선거법 108조에서는 선거에 관한 후보자나 정당에 관한 여론조사입니다. 근데 이거는 정당은 매일 여론조사를 하지만 그걸 발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당이 하면 자기 정당이 제일 인기가 높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정당은 365일에도 그 108조법의 108조 12항에 의해서 정당이 하는 그 여론조사는 절대 공표를 금지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민의힘 경선에 한 건 그 정당이 하는 108조 여론조사가 아니라 57조 2, 57조 3에 보면 어떤 여론조사가 있는가 하면 투표권을 주고 당내 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입니다. 이것은 공개해야죠. 당연히. 이번에 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똑같이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그 당내 경선을 대체한 여론조사를 하고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거기도 다 공개했잖아요. 근데 국민의힘당은 지난번 여러분 잘 아시겠지, 황교안 후보가 2차 때 공개 안 했잖아요. 그때 정호원 위원장, 한교 부원장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에 의해서 공개 못한다. 그래서 그게 모두가 다 그런 줄 알고 속았어요. 우리가 다 공직선거법 때문에 못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이고, 이 국민의힘에서 하는 경선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경선과 똑같이 일반 선거 여론조사가 아니라 당내 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입니다. 그걸 속였어요. 그래서 속여서 어떻게 했냐면, 이 끔찍한 걸 제가 여러분께 드릴게요. 국민의힘은 공표하지 말아라.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말아라. 여기 요거는 나중에 와서 크게 한번 찍어주십시오. 결론이 뭐냐면, 최종적으로 당내 경선의 결과,
최종적인 당내 경선의 결과, 이건 뭐냐면 지난 5일날 우리가 윤석열 후보가 최종 결정됐잖아요. 그때도 윤석열 후보만 공표하고 나머지 후보는 발표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굵직한 얘기거든요. 지난번에 그 2차 때 황교안, 그러니까 4명만 발표하고 그 나머지 사람은 순위를 발표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몇 등으로 떨어졌는지 발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난리를 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그 황교안 후보도 가처분 신청하고 막 그 지지자들이 당에 앞에 가서 막 데모하고 그랬잖아요. 이건 그거를 노린 거예요. 최종적으로 국민의힘이 최종적으로 지난 11월 5일날 지금 뭐 그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지만 최종 후보로 그것도 윤석열만 공표를 하고 나머지는 발표하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혼란이 오겠죠. 가만히 있겠어요? 나머지 후보들이? 그리고 나머지 후보들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 정당에 찾아가서 난리를 치고 나머지 사람들도 가처분 신청하고 난리 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번 국민의힘 경선은 끝나버리고 야당의 대통령 후보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 혼란이 2차 때 그런 혼란이 났죠. 3차 때는 2차 때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혼란이 오죠. 법을 허위로 적용을 해서 국민의힘을 지켜라. 그래서 2차 때는 공개 안 했어요. 이거 그대로 내비놓았으면 황교안 후보하고 제가 개입하지 않았으면 3차 때도 한 사람만 발표하고 나머지 사람 공표 안 하고 끝났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혼란이 오죠. 그럼 왜 공개를 하지 못하게 했을까? 첫째는 엄청난 혼란을 유도했을 뿐만 아니라 감추면, 여론조사 결과를 감추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대로 몇 사람이 그냥 마음대로 1, 2, 3등을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올바른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이 가짜 허위 공문서를 내려보는 중앙선거심의관리위원회 3명의 주무관, 사무관들 전부 고발을 했고, 그 다음에 저는 공모했다고 보는 거예요. 왜 공모했다고 보느냐면 이것을 국민의힘 이준석 앞으로 공문을 보냈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공문이 오면 당연히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 공문 이거 이상하잖아. 아니 더불어민주당은 다 하는데 우리는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해서 문제를 제기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었다는 거죠. 더구나 선거관리위원장의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까지 한 분이에요. 그분이 공직선거법 108조와 57조, 53을 몰랐다? 일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당내 경선을 대표하는 투표권을 주는, 그것도 이번에는 여론조사 한 명이 당원 60배의 투표권을 행사했어요, 여러분. 제3차 때. 그 어마어마한 특권을 주는 그 여론조사의 결과를 발표하지 말라? 그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까지 했던 정홍원 씨가 그걸 몰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상국 위원이 있는데 이분이 키에, 이번에 사건의 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분은 선거관에서 30년 동안 근무한 선거 전문가고 막판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까지 했어요. 그분이 몰랐다? 아니 선거관리에서 30년 동안 근무한 분이, 그리고 상임위원까지 하신 분이 일반 선거에 관한 매일 하는 윤석열의 몇 프로다, 이재명의 몇 프로다 이거 하는 것과 투표권을 60장에서 50장의 투표권을 주는 그 당내 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몰랐다? 그리고 그것이 그 더불어민주당은 3차에 걸쳐서 다 봉투했는데 그걸 몰라서 국민의힘은 그걸 지켜야 된다? 그래서 2차 때 황교안 후보처럼 아니 그거 이상하니까 좀 공개하십시오. 그랬더니 공개 못해. 왜? 하지 말라고 그래서 공개 안 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그렇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공개 좀. 그래서 2차 때까지 안 했어. 그럼 3차 때는 왜 했어요? 3차 때는 왜 했냐고요? 3차 때 다 여러분 아시죠? 3차 때 정홍관리위원장이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뭐 A 후보는 뭐 당원 투표 몇 프로, 그 다음에 그 여론조사 몇 프로, 환산 투표 얼마. 그래서 1, 2, 3, 4 다 발표했잖아요. 3차 때는 그럼 왜 발표했어요? 3차 때가 올바른 거예요. 3차 때 왜 발표했느냐? 2차 때 걸렸거든요. 2차 때 황교안 후보가 강력하게 항의한 바람에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 제가 이 공문을 입수했죠. 증거물을 입수한 거예요. 저는
가처분 신청을 남부지방법원에 했는데 제 가처분 신청 내용은 뭐냐면 선거가 갖춰 투표가 갖춰 일반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 경선은 무효다. 무효를 해달라라고 하는 거에 이 공문을 급하니까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에다 내려본 이 공문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딱 걸린 겁니다. 이거는 빼박진 거예요. 빼박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발하게 된 것이죠. 그 고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명이 상당히 커요.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이거 허위 공문서거든요. 그 다음에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 행사를 국민의힘의 그 업무를 방해하고 권리 행사를 방해했어요.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을 손괴했죠. 왜 그랬죠? 정호원 위원장과 한교 그 부위원장이 그 결과지 이런 거 다 파괴했다고 그랬죠. 그거는 재물 손괴예요. 그 전산 자료를 파괴하는 것도 그것 손괴입니다. 그 다음에 위계 및 위력에 의한 국민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했죠.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데 아니에요. 그 힘을 이용해서 국민힘 당내 경선을 업무를 방해했어요. 근데 국민힘 당내에 있는 사람들은 그 투표권자 또 피선거권자들의 피선거권을 박탈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황교안 후보 같은 데는 자기가 몇 표를 받았는지도 모르고 떨어졌어. 억울해. 보여달랬는데 안 보이죠. 근데 어떻게 됐냐, 이게 57조 2, 57조 3이 이인제법이에요. 이인제법. 한번 당내 경선에 나온 사람은 다른 당이나 무소속으로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떨어진 분들은 알지도 못하고 몇 표를 받았는지 알지도 못하고 무소속이나 다른 정당으로 출마를 못해. 그 다음에 국민들은 대표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 이거는요 엄청난 국기문란행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발하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은 고발하려고 했지만 이거 이외에도 많아야 하지만 일단 대표적으로 7사람만 고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추적해 들어가겠습니다. 끝까지. 예, 이거는 그냥 넘길 사항이 아닙니다. 끝까지 가서 이거는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만 더. 얼마나 그 정호원 중앙선거가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이 나쁜 사람인가, 나쁜 분인가를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립니다. 자, 남을 공개적으로 비난한다는 건 대단한 용기가 있어야 돼요. 하지만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그 정호원 위원장이 얼마나 나쁜 분인지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산하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아주 딱 부러지게 얘기했어요. 그것도 잘못이지만 그 잘못한 가운데도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어요. 이따 와서 한번 크게 찍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 라고 하는 사례를 딱 표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라. 어떤 게라, 경선 결과를 통보할 때 후보자는 가불병이다, 이건 해라. 하지만 가불병 순위는 발표하지 마라. 예? 그 다음에 이제 예비 경선 여론조사 후보자별 지지율 발표하지 마라. 이러던 몇 프로도 몇 프로 가지 말고 안 했잖아요. 국민이 2차까지 이거 안 했습니다. 그죠? 안 했어요. 2차 때도 1, 2, 3, 누구 4명이 2차에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제 108조 12항에 의해서 순위와 투표는 발표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했죠. 여러분, 지금부터 정호원 위원장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를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해라. 뭘 했냐? 당원 투표도 했잖아요. 이번에 당원 투표 여론조사 같이 했잖아요. 당원 투표는 발표해라. 여론조사 결과는 발표하지 말지만 당원 투표는 발표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있다니까. 이거 일단 아주 보세요. 여론조사 밑줄침을 하지 마. 근데 당원 투표는 당원 투표는 1위 누구, 2위 누구, 4번 누구 발표해라. 했나요? 2차 때? 안 했잖아요. 이것도 안 했어요. 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것이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짰다고 봐요.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의힘 지도부가 짜고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전 국민을 속였어요. 대한민국의 전 국민을 속였고 그 입후보자 한 그 후보들을 다 속였어요. 뭐 감사원장 출신도 속이고 검찰총장 출신도 속이고 다 속였어요. 우리 기자들도 다 속였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그것이 밝혀진 겁니다. 이건 국기문란이고 반드시 처벌받아야 돼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걸 받았잖아.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자기들끼리 회의를 했어요. 이제 중앙선거관리에서 공문을 갖다 놓고 회의를 했어요. 똑같아요. 이거 국민의힘 회의 결과입니다. 본 여론조사의 결과는 순임의 탈락자 명단은 공개하지 말고 최종 압축된 후보의 이름만 공개하도록 한다. 최종 압축된 후보의 이름만 공개하도록 한다. 이거 그대로 내버려 뒀었으면 이거 3차 때도 한 사람만 발표하고 나머지 사람은 집에 가. 우리 좀 몇 표나 받더니 좀 알려주십시오. 아니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려주지 말라고 그랬어. 집에 가. 이렇게 하고 끝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엄청난 음모였습니다. 엄청난 음모가 이번에 밝혀졌고 적어도 3차에서는 그런 음모를 막을 수 있었죠. 황교안 후보의 강력한 항의와 카메라 출동의 그 소송 제기 그리고 이 증거를 가지고 끊임없이 방송을 통해서 잘못됐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여러분께 3차 경선할 때는 모바일 투표할 때 화면 캡처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 녹음으로 오면 ARS를 녹음하십시오라고 부탁했죠. 그래서 막아낸 거예요. 그래서 막아낸 겁니다. 자, 결론을 종합하면 2차 때 아마도 황교안 후보는 많은 득표를 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2차가 올바른 결과가 아니라면 3차가 우리를 올바르다고 믿어야 될까요? 민주주의는 과정이에요. 2차가 결과가 올바르지 않으면 그 올바르지 않은 결과로 3차를 했다면 그것은 올바른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비극인 겁니다. 자, 이제 저들은 좌파 정권 50년 그랬잖아요. 좌파 정권 50년 집권한다고.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대한민국 헌법을 바꾸는 거예요. 이미 바꿨어요, 저들은. 대한민국 헌법 1조를 바꿨어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거를 왜 이렇게 바꿨냐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전에 가로챈다. 이렇게 바꿨어요.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전에 바꿔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실질적으로 지난 4.15 총선에는 180석이나 되는 엄청난 도둑질을 해갔죠. 대통령 선거는 경선부터 국민의힘 당내 내부 첩자와 공모하여 경선부터 개입했다고 보는 겁니다. 절대로 그대로 둘 수 없고 이것은 국기를 무난한 매우 심각한 상태다. 국민들이 이것을 전부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거는 계속 소송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밝혀나가야 되고요. 수사해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이제 내년 3월 9일 대선에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카메라 초대에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추운데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제가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발장 내용 좀 읽어주시죠. 네, 지금 가게 와서 찍으세요 이제. 아, 성명서요. 그러면 낭독해 드릴까요? 네. 이렇게. 시작할까요? 네. 국민의힘 이준석, 정호원 등 7명이 부정선거 관련하여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독립언론인 카메라 출동 이상로 기자는 오늘 오전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 정홍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한기호, 문상부 선거관리위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직원 3명 등 총 7명을 허위 공문서 작성과 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죄송합니다.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과 정호원 등 7명이 경선과 관련하여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독립언론인 카메라 출동 이상훈 기자는 오늘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 한기호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문상부 선거관리위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직원 3명 등 총 7명을
허위 공문서 작성과 행사,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및 강요, 위계와 위력에 의한 경례 경선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피고발인들은 경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허위 법조문으로 안내문을 만들어 작성하여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들이 구체적인 수법을 살펴보면 향내 경선을 대체하는 투표권을 부여하는 여론조사, 즉 공직선거제 57조 2와 3을 마치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도를 물어보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즉 공직선거법 108조 10항의 공표 금지 조항이 있는 여론조사인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국민의힘 경선 결과 발표 시에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1차, 2차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에 대한 총 득표수와 득표 순위들을 발표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탈락된 후보들은 영문도 모르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했으며 유권자들은 아무 이유 없이 참정권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이런 행위는 특정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것으로 충분히 의심됩니다. 공무원은 정치 중립 의무를 저버린 것이고 당대표와 당의 선거관리위원들은 타당의 선거 업무를 방해한 것입니다. 이것은 국기를 물랑케 한 전대미문의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되어야 합니다. 예, 이상 마칩니다.